클래식한 매력의 남성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태양을 가득히의 알랭 들롱, 영화 리플리의 주드로와 맷 데이먼,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 그리고 피아트 창업자 지아니 아넬리까지 이 멋쟁이 남성들이 입은 옷,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류의 옷이 아닙니다. 클래식하고 로고가 보이지 않는 품격 있는 옷들이죠. 요즘엔 이러한 스타일을 가리켜 올드머니 룩이라 부르고요. 올드머니 룩은 집안 대대로 부유한 삶을 사는 이들의 패션 스타일입니다. 대담한 로고 플레이로 대변되는 뉴머니 룩과는 구분되는 용어고요. 사실 올드머니 룩 열풍은 여성 패션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레이스 켈리, 다이애나 비, 캐롤린 베세 케네디 같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들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았거든요. 소피아 리치, 켄달 제너 같은 셀럽들이 올드머니 룩을 멋스럽게 소화했고요.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법정에 출두하면서 우아한 올드머니 룩을 선보였죠. 2023년 올드머니 룩은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로 급부상했습니다. SNS에선 클래식한 아우라의 골프, 테니스 룩이 끝없이 올라왔고요. 틱톡에서 올드머니를 태그한 영상은 총 조회수가 100억 회를 돌파했죠. 이처럼 올드머니 룩이 대세가 된 데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각광받는 거다. 그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트렌드에 불과하다. 미디어 재벌, 머독 가문을 다룬 드라마 석섹션의 배우 사라 스누크의 스타일 때문이다. 이유에 어떻든 올드머니 룩 열풍을 타고서 인기가 급상승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장인 정신의 대명사 에르메스 백의 수요가 폭발했고요. 로로 피아나의 캐시미어 스웨터, 샤넬의 트위드 자켓, 랄프 로렌 피켓 셔츠의 인기가 치솟았죠. 그리고 여기 올드머니 룩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슬로우웨어입니다. 슬로우웨어는 이름 그대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느림을 고집하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데요. 총 4개의 브랜드를 한데 모은 브랜드 연합군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지 브랜드로 꼽히는 인코텍스, 니트웨어를 만드는 자노네, 아우터를 만드는 몬테도로, 셔츠 제조사 글렌셔츠까지 이 4개의 브랜드가 슬로웨어라는 우산 아래 모여있는 거죠. 이 브랜드들 모두 오래 입을수록 멋스러운 올드머니 룩을 선보이고요. 슬로웨어의 시작 1951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까를로 콤파뇨는 원래 군복 제조업자였는데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프랑스군으로부터 대량의 군복 생산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군복 주문이 취소된 거죠. 자연히 까를로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고요. 군복을 만들려고 준비한 면직물만 수톤에 달했거든요. 결국 까를로는 이 재료를 사용해서 민간인을 위한 바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훗날 이 회사의 이름 인코텍스가 됐고요. 인코텍스의 목표는 심플했습니다. 평범한 바지를 옷의 주역으로 변화시키자. 그래서 인코텍스는 최고급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맞춤 테일러링 기법으로 바지를 재단했고요. 단추까지 천연 뿔로 만들 정도로 디테일을 챙겼죠. 자연히 인코텍스 바지의 핏과 착용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만듦새 때문에 짝퉁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고요. 이후 인코텍스는 카를로 콤파뇨의 아들 로베르토 콤파뇨가 경영하면서부터 성장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른 의류 매장에 바지를 납품하는 것을 넘어 직접 인코텍스 스토어를 오픈했고요. 198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레저 산업이 성장하고 캐주얼 남성복이 각광받으면서 인코텍스의 인기는 치솟았죠. 그러나 로베르토 콤파뇨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바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회사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베르토는 인코텍스와 비슷한 철학을 가진 브랜드를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죠. 몬테도로, 자노네, 글렌셔츠가 인코텍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요. 로베르토는 이 4개의 브랜드를 묶어 슬로웨어라 이름 붙였습니다. 슬로웨어라는 이름은 느리고 좋은 음식을 뜻하는 슬로우 푸드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고요. 2000년대 중반 슬로웨어는 남성 패션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슬로웨어 옷이 판매되었고요. 유럽, 일본, 미국, 한국에서 슬로웨어 단독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남성복을 뜻하는 클래시코 이탈리아 트렌드를 주도한 것도 슬로웨어였고요. 그런데요, 잘 나가던 슬로웨어에게도 몇 년 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슬로웨어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2021년에는 회사의 오너 로베르토 콤파뇨가 중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요. 슬로웨어의 매출은 하락했고 내부 분위기는 깊이 가라앉았죠. 그러나 슬로웨어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기간은 브랜드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2023년 초 슬로웨어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요. 구찌 타임피스를 이끌던 피에로 브라가가 슬로웨어의 새로운 CEO로 선임됐거든요. 피에로 브라가는
피에로라는 제냐, 토즈,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활약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피에로가 부임하면서부터 슬로웨어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요. 무엇보다 이커머스를 확대해 나갔죠. 행운의 여신도 슬로웨어의 편이었습니다. 올드머니룩 열풍이 불면서 슬로웨어가 다시금 주목받게 됐으니까요. 전 세계 슬로웨어 매장에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슬로웨어의 글로벌 매출액은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7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건 작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한 수치고요. 사실 저도 슬로웨어의 오랜 고객이자 팬인데요. 저는 10여 년 전쯤 도쿄의 빈즈 매장에서 인코텍스 바지를 처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인코텍스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바지의 디테일이 완벽해서 착용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또 핏이 좋아서 다리가 가늘게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애정해온 브랜드 인코텍스와 슬로웨어를 진정성 있게 소개해드리려고요. 70년 전통의 가족 기업 슬로웨어가 여전히 인기인 이유, 올드머니룩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유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슬로웨어입니다. 패스트 패션 전성시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치면서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졌거든요. 명품 소비는 한풀 꺾였고 트렌디하고 저렴한 옷을 찾는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2023년 자라와 유니클로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주가는 30%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런데요, 패스트 패션 열풍이 불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중저가 티셔츠를 입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시즌에만 유행하는 패션템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 품질만큼이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슬로웨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죠. 패스트 패션의 대척점에서 천천히 공들여 옷을 만드니까요. 단박에 끌리지는 않지만 오래 입을수록 매력적인 제품을 출시하고요. 그러니까 슬로웨어는 슬로우 패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건데요. 슬로웨어를 일군 로베르토 콤파니오는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로베르토 콤파니오의 지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베르토는 장인들이 몰려있는 베네치아에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복 바지를 만드는 바지 장인이었고요. 그의 집에는 언제나 베네치아의 장인들로 가득했죠. 로베르토는 세계적인 유리공예 브랜드 까를로 모레티 집안 사람들과도 오랜 기간 교류했는데요. 그 인연으로 훗날 슬로웨어 매장에선 까를로 모레티의 유리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죠. 그래서 슬로웨어의 출발은 패스트 패션에 대항하는 브랜드를 만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패션 장인 2세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슬로웨어는 여전히 패션 장인의 자세로 옷을 만듭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아시아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지 않고요. 이탈리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같은 유럽 국가에만 자체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훈련된 인력들이 최첨단 기기로 옷을 만들고요. 또 슬로웨어가 콜라보하는 브랜드도 하나같이 장인 정신을 지닌 브랜드인데요. 최첨단 소재로 일상복을 만드는 나나미카, 클래식한 페니로퍼로 유명한 세바고, 일본의 고급 스트리트웨어 레이블 파세타즘, 모두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철학으로 느리게 옷을 만드는 브랜드죠. 현재 슬로웨어는 70살이지만 앞으로 150년은 더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느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느리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느림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모여들었고요. 느림 브랜드 슬로웨어가 완성됐죠. 어떠세요? 150년 이상 가는 느림 브랜드 만들기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나요? 슬로웨어의 시작은 바지 브랜드 인코텍스였습니다. 훗날 인코텍스가 세계적인 바지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됐고요. 그때부터 작지만 실력 있는 브랜드를 하나씩 인수했죠. 최고급 아우터를 만드는 몬테도로, 원사 개발에 특화된 니트웨어 자노네, 셔츠 전문 브랜드 글렌셔츠까지 이렇게 종합 패션 브랜드 슬로웨어가 완성됐고요. 그런데 사실 패션 업계에서 슬로웨어 같은 케이스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브랜드가 바지, 니트, 셔츠, 재킷까지 모두 제조하니까요. 단순히 타겟이 컨셉만 달리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출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슬로웨어는 4개의 브랜드가 각자 하나의 카테고리만 맞도록 한 겁니다. 인코텍스는 바지만, 몬테도로는 아우터만, 자노네는 니트만, 글렌셔츠는 셔츠만 만드는 식으로요. 사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요. 4개의 브랜드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부 따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슬로웨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슬로웨어 매장에 가면 각자의 이름을 내건 4개의 브랜드
브랜드가 한 공간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최고 수준의 이탈리아 브랜드를 한데 모은 편집샵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슬로웨어 내부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없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요. 다른 명품 브랜드는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매 시즌 획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잖아요. 그런데 슬로웨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슬로웨어가 새로운 디자인보다 더 중시하는 거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거든요. 슬로웨어에서는 옷을 만들 때 엔지니어링의 80%, 디자인의 20%의 노력을 투여한다고 하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프리미엄 데님을 만드는 인코텍스 블루 디비전 라인인데요. 인코텍스 면바지의 테일러링 기법과 마감을 청바지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포멀하면서도 슬림한 핏의 데님을 완성했고요. 또 슬로웨어 테크노 사르토리오 수트는 클래식 수트와 테크놀로지의 믹스였습니다. 세빌로 양복처럼 우아한데 방수, 열 조절, 통기성 기능까지 장착했거든요. 저는 슬로웨어가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는 유행에 관계없이 오래오래 살아남는다. 그런데 정작 이 진리를 깨닫고서 실천에 옮기는 브랜드 슬로웨어 외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국내외 슬로웨어 매장을 방문하면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명품 브랜드 샵 같은 화려함은 없습니다. 대신 소박한 공간에 빈티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져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서적과 LP가 구비되어 있죠. 이곳에서 고객은 책을 읽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따라선 커피나 와인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이건 슬로웨어 매장의 컨셉이 이탈리아의 집이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웨어는 고객을 내 집으로 초대한다는 생각으로 매장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슬로웨어는 이 집에 모든 사람이 입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슬로웨어와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고객들만 방문하기를 원하죠. 그런 고객이 매장에 들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휴식을 취하다가 자연스럽게 옷을 사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또 슬로웨어는 슬로웨어라는 잡지를 통해서도 비슷한 부류의 고객을 모으는데요. 1년에 2차례씩 발행되는 이 잡지의 주제, 느리게 사는 삶입니다. 느리게 살기의 관점으로 패션뿐 아니라 도시의 골목, 맛집, 시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요. 또 최근 슬로웨어가 꽂혀있는 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양산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니까요. 이에 슬로웨어는 패스트 패션에 대항해서 친환경적으로 느리게 옷을 만드는 겁니다. 재활용 소재의 직물을 개발하고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소재를 사용합니다. 친환경적인 가공과 착색을 시행하고요. 또 슬로웨어는 착한 회사의 상징 비콜포레이션 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인데요. 패션계에서 이 인증을 받은 회사 세이브 더 덕, 클로에, 그리고 파타고니아 정도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도 자신감도 아닌 태도입니다. 좋은 패션엔 반드시 좋은 태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슬로웨어가 단순히 패션 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요. 느림이라는 유니크한 애티튜드를 가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슬로웨어는 자신들과 비슷한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을 집 같은 매장에 초대하고 잡지를 발간하고 또 나름의 환경운동까지 펼치고 있으니까요. 슬로웨어의 이 애티튜드 덕분에 빠른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슬로웨어가 70년 넘도록 사랑받는 비결, 느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했고요. 애티튜드가 비슷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죠. 어떠세요? 이런 브랜드라면 올드머니 룩의 대표주자로 꼽기에 손색이 없지 않을까요? 슬로웨어의 슬로건은 더 나은 것을 더 적게 사라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슬로웨어 같은 더 나은 제품을 더 적게 사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